일반 8단 김혜진입니다. 저는 현재 오산에 거주 중이고 나이는 34살입니다. 원광보건대학 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대용 교무님과 결혼하여 슬하에 28개월 저 뒤에 있는 딸아이 소현사를 두고 이런 가정을 꾸려 정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출산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다가 1년 전에 복직하였고 지금은 오산에 있는 중학교에서 6년차 음악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올해는 이제 감사하게도 담임을 맡고 있지 않아서 비담임으로 좀 수월하게 일적으로 큰 스트레스 없이 워킹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담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픈된 주제 강연을 선정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 없는 주제라도 하나를 정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서든 강연을 이제 준비했을 텐데 제가 처음부터 이제 주제를 정해야 되니까 너무 잘 모르겠고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훈련을 참석을 오롯하게 해서 강연 주제를 생각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미리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에 딸아이가 수족구에 걸려서 이제 간호를 하다가 이제 제가 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도에 육박하는 이제 고열이 있고 또 손발에 발진이 일어나면서 너무 간지러워서 막 이틀 밤은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참석하지 못했고 이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남편 교무님이 보다 못해 이제 추천해 주신 법문이 대종경 제5 인과품 7장입니다. 오늘 법문을 봉독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서 221쪽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에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 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들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라는 법문입니다. 법문 내용 중에서 중간 부분인 어떤 경계에 따라 상대편의 진 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 할 수도 있고 이제 몇만 분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잠시 초점을 맞추고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수족구는 이제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사실 엄마가 없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의 면역력이 약한 상태였고 또 작년에도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옮지 않고 지나가서 저도 좀 이렇게 옮지 않겠지라고 방심하던 차였고 또 아이가 먹던 음식도 그냥 받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렇게 전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은 수족구 외에도 3월에 제가 코로나에 2번 재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아주 몇 안 되는 드문 케이스로 그렇게 되게 짧은 시일에 2번이 감염이 됐었는데 그때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항체가 제대로 안 생겼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였는지 두 번째 코로나가 특히 더 제대로 앓고 지나갔고 3월에만 이제 2주 동안 출근을 못하게 되면서 굉장한 민폐를 끼친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단체 생활을 하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곤 하는데 한 10번 걸리면 한 8, 9번은 제가 옮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몸 불공에 소홀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전생에 업이 많은지 이제 큰 병은 없는데 잘잘잘잘하게 자주 아픕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전염이 되지도 않고 또 면역력으로 이겨내서 전염이 되더라도 크게 아프지 않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3세 인과인데요. 제가 이제 수족구까지 걸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안 하고 못 하고 넘어가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이제 건강해짐을 느끼고 있고 또 이번 환절기와 겨울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진간급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보응이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직장에서의 그 법문과에 관련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복직을 2학기 때 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이제 저 대신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계셨고, 이제 복직을 앞둔 상태에서 뭐 복직원을 쓰러 학교에 가게 되면서, 제 음악과 저희 학교 음악과에 좀 불화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음악실 사용 때문이었는데요. 저희가 교사는 3명이고 음악실은 2개예요. 그래서 실을 사용할 때 누가 어떤 실을 사용할지를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한쪽 실을 누구나 고정적으로 쓰고 싶겠지만 그럴 뭐 2번의 수업으로 시간표는 짜주시지만 한 교사가 한 실을 고정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교과부장을 맡으신 A 선생님이 이제 나름대로 본인 자기 딴에는 이제 합리적인 시간표라고 해서 이제 짜서 선생님들께 드렸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B, C 선생님께 드렸는데 이제 그 B 선생님이 저 대신에 이제 1학기만 근무하실 선생님이셨어요. 그 B 선생님은 이제 1학기만 근무하시고 떠나실 분이고 또 1학년을 전담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이제 1학년 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음악실을 사용하게 배정을 짜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빈정이 상해하셨고 서로 기분이 나빠하시고 진짜 모든 선생님이 아실 정도로 이제 뭐 전화로 다투시기도 하고 나오세요 해가지고 막 복도에서 다투시기도 하고 정말 큰 언성을 오고 가면서 굉장히 다 소문이 나게 음악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C 선생님께서는 작년 이제 신규 발령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제가 복직을 혹시나 마음이 변해서 안 할까봐 굉장히 막 노심초사하면서 네, 걱정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를 되게 기다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돌아가서는 제가 먼저 음악실을 양쪽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자존심을 세우고 이제 마음의 그릇이 작아서 생긴 갈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학기 복직 후에 이제 저한테 그 부분은 크게 경계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호사님께서 예전에 김지영 교무님이 가르쳐 주실 때도 좀 손해보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뭐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누군가 가깝고 편한 시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손해를 보는 거는 크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연속해서 수업이 있는 경우에만 한 시를 왔다 갔다 안 하게 이제 한두 번 정도만 양보해 주세요 하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주셨고 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대신에 이 갈등을 조장했던 그 A 선생님께서는 기간제 교사하셨는데 저희 학교에 올해도 기간제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계약을 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동료 교사와의 불화도 이제 평판이 좋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인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본문 말씀처럼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도 이제 똑같이 교사는 3명, 음악실은 2개인데요. 1, 2학기 모두 제가 그 전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네, 연속된 시간표 제외하고는 제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하니까 다 고마워하시고 네, 또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주 약소하지만 먼저 은희를 베푸니 돌아오는 복도 있었는데요. 비담임을 맡으면서 나머지 선생님들은 1학년을 전담하시고 2학년을 이제 전담하시고 저는 이제 양쪽 학년을 다 맡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2배로 수업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됐는데 선생님들께서 학기마다 이제 평가 계획도 맡아서 해주시고 또 음악 수업 자료도 공유해 주시면서 네, 좀 제가 더 부담이 덜 하게 되었고 더 감사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그 A와 B 선생님처럼 이제 마음의 그릇이 좀 작아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한 가지 정도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에서보다는 육아를 할 때 좀 더 참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이제 아이가 제때 잠을 자지 않을 때도 화가 많이 나고 또 일부러 이제 물을 마시다가도 쏟고 화장실에서도 막 넘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물기를 닦지 않은 상태에서 뛰쳐나가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다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 특히나 좀 참기 어려워서 이렇게 확 내지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이제 아이가 실수로 물을 쏟는 경우에도 제가 이제 눈치를 보면서 미안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다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번 말과 행동을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 그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육아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요. 이제 마음의 그릇을 넓히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제 정석대로 하면 저희 대종사님께서 펼쳐주신 대로 이 훈련법으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사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오래오래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원론적인 부분이니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살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또 마음의 그릇을 넓히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이어지겠지만 좀 몸이 덜 힘들어야 또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정신 또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건강 보조 식품도 잘 챙겨 먹고 음식도 잘 챙겨 먹고 또 이제 정해진 에너지를 한정된 에너지를 정해진 일과에 잘 쓰는 그런 공부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28개월 아기가 무슨 사심이 있어서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을 쏟는 게 위험한 행동이라는 건 이제 제 입장이고 아이는 재밌어서 그저 장난으로 한 행동일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또 미끄러지기 전에 잘 이제 닦아주고 바닥에 물이 있으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어. 물을 쏟는 건 물놀이 할 때나 우리 목욕할 때 하자 하고 계속 일러주면 그만입니다. 저는 좀 걱정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아이를 조금은 이제 과잉보호하는 편이고 남편 교무님은 그래도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조금 넘어지고 조금 다치고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제 시행착오를 끝에 본인이 이제 체득하고 그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중도를 잘 지켜서 아이의 입장을 살피면서 슬기롭게 육아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이제 딸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둘째 생각은 없냐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제 그릇이 안 돼서 외동으로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종사님 법대로 또 잘 살다 보면 어느새 또 그릇이 커지고 또 육아가 쉬워져서 또 둘째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교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삶에서 그 심신의 힘을 길러서 그릇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부족한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산천학대학교 1학년
김우진입니다. 출신 교당은 모형교당이며 추천 교무님은 이경서 교무님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2년간 안암교당에서 간사를 잘 마치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이 단상에 오르기까지 이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오게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느 여름날 동생들과 교당 마당에서 놀다 우연히 만난 원불교. 집 앞이 교당이었지만 계속 지나치던 곳에 교무님의 부름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 지금 생각해봐도 참 놀라웠고 참 귀한 인연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원불교는 저를 성장시켜준 종교였습니다. 소심한 성격에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던 저에게 자신 있게 그리고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을 안겨주셨고, 나만의 울타리에서 나의 가족만, 나의 친구만 도와주며 사는 삶이 아닌 모두가 나이고 내가 모두라는 이치를 알려주셨으며, 또한 세상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셨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길이 제일 값지고 은혜롭고 행복한 길인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원불교를 다니다 보니 바뀌어가는 내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고, 그렇게 나를 바꾸어준 원불교에 보온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전무 출신을 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이며 밑에 여동생을 3명 둔 입장에서는 출가를 한다는 것이 힘든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여 동생들을 그 덕으로 잘 커나간다면 모르겠지만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였기에 내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너의 길을 응원한다며 후회 없이 달려가라는 말로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하여 나를 바꾸어준 이 원불교가 인생에 있어서 저에게 큰 감화가 되었기에 나 또한 저 교무님 분들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잘 성장하게 해주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은혜들을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중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치고 성인이 되자 추천 교무님의 추천으로 안암교당으로 간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간사의 생활은 저에게 또 다른 성장을 안겨주었던 곳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당에서는 은혜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간사로 와서는 은혜를 주는 입장으로 되다 보니 그 생활이 힘들기도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은혜들은 어떠한 보물들이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교도님분들과 함께 지내며 교당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정신으로 열심히 교당 생활을 하고 있고, 교화단과 사업부 형식으로 대종사님께서 이루려시는 그 회상이 갈마있는 청년 교우님분들의 열정에 뜨거운 법의 향기를 느꼈으며, 일반 교도님분들과 지내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힘든 경계 상황을 마주했을 때 마음 공부로 돌려 은혜로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향기를 맡았으며, 어린이 교도님을 보며 맑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수한 마치 솜사탕과 같은 달달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분의 교무님, 세훈 교무님, 성욱 교무님, 규산 이광규 교무님, 그리고 김성현 교무님을 모시면서 모든 교도님분들께 행동으로 말씀으로 법을 전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것이 법의 향기구나 하는 감상을 안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교당에서 2년의 간사 생활을 지내며 저의 몸속에 훈습이 되어 저를 한층 더 성장시켜 주었던 것 같아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와서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학교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저에게 던져봅니다. 그래서 짧게 적어봤는데요. 우진아, 조바심 낼 거 없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알아가면 된다. 2년 간사하고 와서 원불교를 오래 다녀서 그게 무슨 상관이겠나. 난 여기에 1학년으로 입학했고 길이도 다른 것이 아니기에 배우고 또 배워나가면 된다.
모르면 누구라도 잡고 물어봐라.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말고 너가 가려는 길에 자신 있게 나아가라. 후회 없이 나아가라. 역경이 오거든 사하님의 시험인 줄 알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순경이 오거든 빨리 알아차려 나를 일깨워라. 마지막으로 너는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 두 가지인 성불하는 일과 재중하는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 가라 라고 마무리를 지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을 온전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우며 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말씀 올려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1학년 이시연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지인 추천으로 오빠와 함께 남전교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당에 갔을 때 교당이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다 보니 따라하기 바빴습니다. 몇 번 교당에 나가다 보니 요리퀴즈 대회라는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숭의 요법, 영주, 청정주 등 그 당시에는 뜻을 잘 몰랐지만 열심히 외웠습니다. 남전교당 친구들과 함께 교리퀴즈 대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오빠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니 오빠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리퀴즈 대회 이후로 원불교 교리에 흥미가 생기고 원불교 마음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꾸준히 교당을 다니던 중 어린이 법회에서 학생 법회로 넘어갈 때쯤 친구들이 이제 교당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교당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해 저는 원광여자중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법회를 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학교 법당으로 법회를 꾸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법회를 나가던 친구들이 원불교 동아리인 보은회에 가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보은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진급할수록 보은회 임원으로서 학교 학생 법회 시간에 많은 학생들 앞에서 법회를 진행하는 사회를 보기도 하고 목탁, 경종치기 등의 역할을 맡아 법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이러한 보은회 활동을 통해 원불교 법회 의식 및 독경하는 법을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발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법당 교무님이셨던 최대현 교무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남전교당에 나가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남전교당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친구들이 다 모형교당에 나가고 있다고 저도 모형교당으로 가보라고 권유해 주셔서 모형교당 학생회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모형교당에 가면 친구들이 많아서 좋았고 같이 마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교당 학생 훈련, 교리퀴즈 대회 등 교당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다양한 교당 행사를 통해 원불교 교리와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기 107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교당들과 연합법회를 보았는데 새로운 친구들과 교감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교당 교무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원청학원 5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성회 훈련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대종사님의 일생을 담은 십성을 공부하고 친구들과 함께 교리 공부를 하면서 원불교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고등 신성회 훈련을 통해 교무님의 삶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는 좌선 및 요가도 해보고 저녁에는 저녁 영물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신성회 훈련을 통해 몇 년 참여하다 보니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원불교학과 진학캠프에서는 대학생활과 소원관 생활을 병행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엿볼 수 있어서 성직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불교 훈련을 통해 나 자신의 변화를 깨달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공부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은 교당, 함께 마음 공부하는 교당으로 교화하고 싶어서 전무 출신의 삶을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훈련을 통해 예비 교무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세도반 훈련을 하면서 지금까지 참여했던 다른 훈련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기분이 느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원관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도반 훈련 중 전무 출신을
서원은 예비 교역자로서 처음으로 정복을 착용하는 의식을 할 때 기분이 묘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곁에서만 지켜보았던 정복을 입고 있으니 몸이 거룩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도반 훈련을 나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헌방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세도반 훈련을 원만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도반 훈련을 진행해주신 헌방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도반 훈련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학교 생활과 서원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원교과 시간에 정목사님께서 원불교 교리를 알려면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원불교 교리를 공부할 저에게 정목사님 말씀이 크게 와닿았고 정목사님 말씀 받들어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서 마음 공부 잘하여 대종사님 닮아가는 교무님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